어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지방 출신, 문과생, 그리고 중소기업 출신 회사원이 5년 만에 3억을 모으고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고 여유를 얻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 제가 왜 찍게 됐냐면 요즘에 계속 유튜브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뭘 잘할까? 계속 그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은행 잔액을 보니까 제가 3억을 모았더라고요. 그래서 사회초년생일 때는 제가 정말 1억을 모으려고 똥꼬쇼를 했던 것 같은데, 그런 기억들이 다시 되돌아나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5년 만에, 5년 아니요, 5.5년 정도 지금 3억 모았는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, 그리고 다른 문과생들에게도 좀 하나의 선택지,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, 뭐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 우선 먼저 뭐든지 계좌 인증 먼저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까 방금 스크린샷을 좀 땄습니다.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, 우선 기본적으로 예적금 지금 1억 4,100만 원이 있었고요. 그다음 외화가 지금 7,900만 원. 그리고 어 2,900만 원 입출금 통장으로 지금 있네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좀 계좌를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늘 그냥 우연히 봤는데 2억 5천 좀 넘었었어요. 그래서 2억 5천 넘는데 3억은 뭐냐? 제가 지금 전셋집이 2억 2천에 20만 원 반전세거든요. 근데 여기서 1억 7천이 대출이고 5천만 원이 저의 그 생돈입니다. 그래서 진짜로 현금으로 봤을 땐 3억을 모은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자기소개를 하자면 지금 지방 출신이고 문과생이고, 그리고 4년제 졸업을 했겠죠. 4년제 졸업. 그리고 제가 2020년 12월부터 4학년 1학년 4학년 1학기부터, 그것도 기말고사 그때부터 근무를 해서 지금 6년 차 직장입니다. 지금 이직 2번 했고 또 개인 사업도 준비 중. 네, 여기서부터만 봐도 조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일을 계속 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보면은 지금 아직 대학교가 끝나기 전부터 이때부터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입사 준비를 막 시작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닌 것 같고, 그리고 사실 대학생일 때도 계속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는 거의 신 적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하는 거를 꽤 좋아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거를 앉아서 하는 걸 되게 잘 못 참아합니다. 그래서 좀 공부를 하면은 또 뭔가 일을 하고 싶고, 또 일을 하면은 또 공부가 마려운 그런 심리적인 거를 공부 마렵게 하는 심리적 현상을 좀 많이 이용을 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. 우선 회사, 첫 번째 회사, 여기 완전 중소. 심지어 제가 첫 연봉이 2,700만 원이었어요. 엄청, 그때도 최저 시급에서 한 100만 원 높았나? 아마 그것도 100만 원을 제가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2020년 기준.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좀 적긴 적었어. 근데 여기가 파주구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출퇴근이 어 거기가 왕복 3시간 정도? 최소? 그래서 아침에 6시 반에 눈을 뜹니다.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왜 여기를 갔냐면, 왜 파주까지 갔냐면, 전 애초에 지방 사람이기도 한데,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. 서울이 집이 아니니까,
서울이 집이 아니니까 뭐 경기도도 상관없다 약간 그런 마인드였거든요. 중요한 건 좀 거주 비용이 쌌으면 좋겠다. 싼 거. 그리고 나 그냥 그리고 그게 뭐야 그냥 나 좀 채용해줘. 그거죠. 해가지고 한 100군데 넣었을 때 한 여기 하나 된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아마 제가 아직 졸업을 안 해가지고 아마 열어보지도 않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여길 이제 다니게 됐고 아침 6시 반에 눈 떠가지고 준비하면 이제 파주까지 이제 9시에 도착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선 이제 했던 게 해외 영업직으로 입사를 하긴 했는데 처음 맡은 업무는 약간 그 해외 점포 약간 MD 느낌. 그러니까 MD를 아시는 분은 아마 다 알 건데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는 사람이에요. 그냥 아무거나 다 해. 그게 MD예요. 그래서 매입, 수출, 점포 운영, 기획, 뭐 SNS, 뭐 CS 그냥 다 했다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? 당연히 매일 야근이죠. 매일 야근 플러스 주말도. 근데 이 회사가 약간 되게 호감적이었던 게 사람들도 다 되게 배울 점들이 많고 그리고 이 야근 수당 줬어요. 그래서 이게 정말 개꿀이었다. 그리고 또 야근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또 재미가 있어요, 나름.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 1년을 이렇게 썩으면서 일을 했었고요. 그리고 1년 차 때는 그러니까 계속 야근만 하니까 그냥 뭐 사실 돈을 쓸 일도 없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돈 모으는 꿀팁은 뭐였냐면 이제 중소기업 대출 이게 한 1%대 이자거든요. 근데 제가 파주 집을 한 4천만 원인가 좀 덜 안 했었나? 4천만 원 전세로 이제 들어가서 제가 3,600만 원만 그 준비하면 되는 아니 뭐야 400만 원만 준비하고 그리고 3.6억을 그냥 은행에서 뭐 1% 금리대로 주니까 진짜 한 달에 뭐 4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냥 4만 원 나온다고 쓰고 그 관리비가 만 원밖에 안 했어요.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간 돈 5만 원. 미쳤다. 지금 생각해도 미친 가성비.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제가 첫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3시간 왕복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한 3개월째 다녔을 때 이제 이걸 받고 이제 돈을 이제 막 굴려 나갑니다. 매달 막 매일 그때 1년 차 때는 뭐 다른 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매일 야근을 했어요. 그러니까 돈 꽤 많이 모였고 밥도 해결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 때부터는 약간 회사가 좀 폭발을 해가지고 좀 다 부서가 조금 바뀌었어요. 저도 이제 B2C에서 이제 B2B로 그러면서 약간 CS 같은 게 좀 많았었는데 B2C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시간이 너무 많아. 시간도 주말에 많고 퇴근해서도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어요. 그때부터 이제 잡일이라고 하면 좀 부업 해가지고 이제 영어 과외 또 영어 뭐 논문 봐주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중국어 과외 이런 거 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달했어요. 배달 자전거로.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주잖아요. 파주 제 집에서 그 식당 이게 5km 걸려요. 그리고 식당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? 또 다른 사람 집까지 5km 걸려. 그러니까 집 하나 배달하려면 한 10km 가야 돼. 10km를 막 자전거 타고 있는 거예요. 10km 자전거. 하루에 한 많아도 한 네다섯 개밖에 못했어요. 진짜 한 다섯 개, 여섯 개, 그 정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유산소 삼아서 유산소 후 이제 헬스장 가서 이제 당기기 해서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헬스도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부업도 정말 꾸준히 했다. 그리고 주말에는 당연히 이 뭔가 또 새로운 걸 또 해보고 싶으니까 이직 준비 하면서 뭐 영어, 뭐 중국어 이런 거 다 계속 막 공부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
2년 반 좀 넘었을 때 이제 내가 뜰 때가 됐다. 여기서 배울 거 다 배웠다. 이제 그때부터 이직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면서 이제 한 3개 정도 합격을 하고 이제 회사한테 이제 말을 했죠.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높은 데 갔어요. 연봉이 4,500만 원. 근데 여기도 중소. 여기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돈은 많이 주는데 생각보다 그 첫 회사보다 그 업무 강도가 너무 낮아. 그래서 사실 그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여기서 그냥 월급 루팡 하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 먹자.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선택한 건 먹는 거였어요. 그래서 3개월 후에 이제 제가 매출 좀 달성을 좀 하면서 이제 한 5천 정도로 올라요. 연봉. 그 다음에 1년 후 한 6,500까지 오릅니다. 6,800이었나 그때? 아무튼 6,500 정도고 그리고 한 여기도 한 2년 다녔어요. 그러니까 또 1년 후에 또 한 7,300으로 이제 연봉이 이제 됐어요. 팀장도 달았어요 그때.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땐 약간 나는 어차피 회사에서 항상 새로운 매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. 왜냐면 제가 이런저런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뭐 그리고 해외 영업이니까 신규 수주는 뭐 기본이고 뭔가 다른 구조에서 뭔가 매출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계속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내가 하면은 돈 더 많이 벌겠는데? 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되고 그 와중에 약간 우리 그 C레벨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트러블이 살짝은 있었던 거죠. 트러블. 그래서 야, 이 그냥 나가야 되겠다 하고 사업 준비 플러스 이직을 같이 준비해요. 그렇다가 이제 연차로 치면 이제 5년 풀 근무를 한 거죠. 그 제 전체적인 그 사회생활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 2.5년, 뭐 두 번째 회사 2.5년 해가지고 이제 5년을 꽉 채우고 이제 세 번째 회사로 이직.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의 막바지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직하면서 느낀 건데, 내가 그 한다고 해서 사실 알아준 사람도, 있는 사람, 알아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, 그냥 이거를 시기 질투하고, 그냥 싫어하는 사람도 무조건 있구나. 그냥 이럴 바엔 그냥 내 거 하는 게 최고겠다. 그 생각을 하고, 이제 세 번째 회사를 이제 이직을 준비를 하고, 결국에는 좀 큰 데를 갔습니다. 좀 큰데, 예.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연봉을 6천을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야? 이게 1,300을 깎은 거야. 근데 네임밸류가 좀 좋으니까 이거를 깎아도 된다고 생각은 했어요. 결국에는 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긴 한데 뭐 나쁘지도 않은 선택이에요. 아무튼 이 세 번째 회사 여기 야근 존나 많음. 근데 야근비도 없음.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1,300 깎고 왔겠죠. 기존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에서. 그래서 좀 새로운 것도 좀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좀 근데 배운 것들은 뭐냐면 이제 대기업 업무 절차 그런 거 배우고 그리고 약간 그 안 아프게 맞는 법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옛날 웹툰에 여기서도 약간 그 리스크 줄이는 거 좀 이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해칭이라 그럴까요? 그런 거 잘하고 예측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확실히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거 배우고 사실 기존에 배우고 싶었던 건 브랜딩이에요, 사실. 근데 뭐냐면 나는 얘네들이 당연히 이런 거에 좀 뭔가 일가견이 있고 내가 뭐 배울 만한 게 있을 거라 생각했어. 얘네도 몰라. 지금 기존 공식이 안 먹혀.
어떻게 된지 아무도 몰라 이제. 앞으로는 아무도 몰라. 그치 그치. 그래서 사실 지금도 상당히 지금도 사실 뭐 계속 했던 거랑 비슷해요. 새로운 업무 계속 찾아서 제가 하는 거고 새로운 매출 계속 찾으려고 해서 이제 끌어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제가 할 사업을 미리 해본다는 경험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일하고 있다. 매일 새로운 거 배운다. 웬만하면 야근이다. 그래서 사실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더 이득인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사업적으로 배울 게 많다.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이제 떠나서 제가 지금 말했던 사업 준비하는 거를 좀 더 스케일업을 해서 좀 더 큰 매출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사실 조금 많이 얘기가 샜는데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하고 싶었던 건 1년 차 그 제일 처음에 중소를 가는 게 그러니까 첫 회사가 중소인 게 나쁘지가 않아요. 왜냐면 저도 첫 회사 중소지 근데 여기서 대출 전세 대출 개꿀 그리고 뭐야 그리고 저희 때는 내일 채용 같은 게 있어요. 내일 채용 적금 이런 거 있어가지고 2년 이상 하면 근무 시 뭐 한 1200만 원인가 줬었어요. 이게 사실 돈 많이 벌어다 준 셈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첫 회사를 정확히는 2.8 이게 2년 8개월 다녔어요. 근데 여기서 나갈 때 1억 모았어요.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했던 그런 잡일들 계속 하고 이 내일 채용 적금 하고 집값은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5만 원밖에 안 썼다. 그러니까 1억을 금방 모아버리겠죠. 야근비도 또 주고 하니까 맨날 야근했다니까요. 1년 동안.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에서는 뭐 당연히 연봉이 높으니까 그만큼 벌었고 이제 세 번째 회사에서는 이제 제가 사업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계속 진취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굴려야 되겠고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지 당연히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는 물론 그것도 알긴 아는데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조금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. 근데 어디서든 일을 해서 뭔가 돈은 내가 벌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약간 그런 거를 좀 죄송한데 그런 거를 조금 알게 되는 지금 6년 차에 한풀이었습니다. 한풀이는 아니고 경험담. 그래서 지금도 뉴스 보면은 이제 특히 문과생들 막 그리고 중소 다니는 사람들 막 엄청 걱정 많잖아요. 막 앞으로 어떻게 되냐.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나름 조건이 나쁘지가 않아요. 이 중소 다닐 때 이런 혜택들도 있고 뭐야 소득세 안 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돈 제일 처음 모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는 참고로 진짜 거의 월급 거의 다 모으고 그냥 부수입으로만 거의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계속 했거든요. 지금도 그렇고. 그래가지고 모은 돈이 지금 한 이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문과생들 그리고 중소기업 다닌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자기 개발하시고 운동도 하고 주말에는 다른 회사 넣어보면서 자기 몸값이 얼마인지 계속 비교하고 그래야지 이제 또 이직을 할 때 더 좋은 데로 이직을 하는 거잖아요. 그쵸. 왜냐면 이직할 땐 전 사실 연봉 협상도 안 했어요. 그냥 제가 합격한데 몇 군데 말하면은 알아서 맞춰주든가 그냥 못 맞춰줄 것 같으면 그냥 가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면은 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사실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. 아씨 좀 재수 없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